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 6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2014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 명에 이르고 방과 후 학교에 자유수강권을 받는 학생도 78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서 두 금리의 차이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아예 3억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김치 공장들은 앞서서 사들이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감이 좀 있었죠?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리면서 1855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연일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낙폭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4.8포인트 내리면서 185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59포인트, 95포인트에 출발했는데 59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피로감이 노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장중에는 1852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 1850선이 저항선이 돼줬습니다. 1852포인트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 상황에서 1850선 중반까지는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4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소신권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역시 오늘 장에서도 3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지만 매도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쪽에서 지수의 흐름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 7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오늘장 1.4포인트 오르면서 48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도 이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장에서 487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486포인트와 489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보폭을 유지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하루하루 더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까지 닷새째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48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오늘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 쪽에서 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개인 쪽에서 17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원 80전 내린 1146원 4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48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장 다시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 내린 1146원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5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포스코는 철강주 강세 1%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0.7%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강보합에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생명이 내렸고요. 신한지주가 신상훈 사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2% 가까이 내렸습니다. KB국민 오늘까지 사흘째 하락했고요. 기아차가 0.2%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4%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 급등했는데요. LED주 강세에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포스코 ICT까지 8%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OCI 머티리얼즈 2% 가까이 내렸습니다. 동서와 태웅이 올랐는데요. 태웅은 조선 부품주 강세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1.5% 올랐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4.9%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SK컴도 마찬가지로 게임주 강세에 9%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주들이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장에서도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썼고요.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중공업은 하락 반전한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조선 부품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태용이 1.5%, 용현BM이 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철강 금속주들도 올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1%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하이스코가 3% 올랐습니다. 이구산업이 5% 오르면서 철강주와 비철금속주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SK에너지 오늘 주목되는 종목이었습니다. SK에너지가 2.3% 오르면서 15만 원대에 진입했는데요. 오늘 신고가 다시 쓴 종목입니다. 한화케미칼 마찬가지로 3.7% 올랐고요. 금호석유가 3%, 태광산업이 2.5%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LED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장 성장 기대감이 올랐는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LG이노텍이 1% 올랐고요. 포스코 ICT가 8% 급등했습니다. 유양DND가 5% 오르면서 LED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SK컴즈가 9.7% 올랐고요. 액토즈스포트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도 5%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 첫날인 휠라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9%대까지 급등하면서 오늘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의 상장 첫날인 오늘 1.8% 내리면서 68,7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일 급등했다는 부담으로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피로 회복제가 될지 라스청구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험이었습니다. 네, 시장 분석을 아주 간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담스러운 장이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봐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이제 닷새 만에 소폭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 0.26% 정도 빠진 부분들은 지금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소폭 매도 전환했는데 종가상으로 봤을 때 현재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 지금 140억 정도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9월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업종을 매수했던 그 금액이 3조 5천억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수 금액 대비해서 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1800 돌파의 주역이라고 하면은 역시 조선과 자동차를 볼 수 있겠는데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미국 리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투자 심리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주가 심리에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겠지만 종가 때 또 일정 부분 또 반등에 나서는 부분들이었고요. 가장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주가랑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이 강한 반등 탄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전일날 7조를 돌파했고 오늘도 현재 시간까지 6조 2,500억 정도 이렇게 거래대금 6조를 계속 넘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지 않았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 쉴 수 있는 타이밍에서 잘 쉬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실적 장세로 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중형주 쪽에서도 실적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도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에서도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은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업종 대표주라고 한다면 현대차인데 낙폭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시장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주도주라는 부분들은 이제 맞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전부터 기아차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장 종료 후에 이제 현대차가 현대건설 인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단독 참여를 공식화했는데
아무리 업종이 좋고 엔화 강세 흐름이 달러가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의 흐름을 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히 덩치가 큰 회사를 이렇게 인수하러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인수하는 업체 쪽에서는 재무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 직접적인 인수 합병과 관련되는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기아차나 모비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섣부르게 이렇게 좀 고점에서 특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지분 신고나는 종목 중에서 고점에서 최근에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너무 좀 떠있는 상황에서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눌림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 좀 많이 내렸었던 IT와 금융 쪽으로 매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다음 주 중반을 넘어서 이 IT와 금융 쪽에 반등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올라온 종목들만 계속 올리기에는 1900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IT와 금융의 수급이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 잘 올라오다가 어제 또 미국의 금융주들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중기 물량 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실적 시즌까지 봤을 때는 지금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기간에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좀 몰려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중심으로 신용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무거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전망치가 최근에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 지나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나올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상 최대치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실적 전망치가 좀 확인이 되면서 IT 업종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을 2분기 때 많이 상당히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이제 10월 첫 주에 아마 10월 둘째 주에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천천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확인되는 IT와 금융 업종은 일정 부분은 좀 분할해서 선매수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중국 쪽에서 좀 발표가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한 가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10개월 연속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101.91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락폭이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11월 정도가 되면은 10월에서 11월 정도에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4분기 중에는 분명히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또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중국의 경기선행지수의 턴어라운드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좀 실망 매물도 오늘 좀 반영이 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9월 1일 날 발표되었었던 중국의 PMI 지표가 예상 밖으로 좋게 나오면서 이머징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월 1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PMI 지표랑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결국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저녁에 미국의 케이스 슐러랑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그런 제조업 지표에 좀 시장은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내일 장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상승세 속에서 양호한 숨고르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게 큰 추세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전 세계 이머징 증시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부각되었었던 주가가 빠져야지 올라갔었던 금값이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의 해지나 달러 약세 해지 수단으로서 코스피랑 같이 동반 신고가를 주가 지수랑 같이 동반 신고를 가고 있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의 자금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것들을 보시고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PER이 얼마다 아니면은 뭐 어느 부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진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오늘부터 일정 부분 실적주들이 움직인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중심으로 일정 부분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거는 중국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 순환매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확인되는 이런 화학주들이나 유통, 철강 그리고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운수장비 이런 업종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IT나 금융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많이 좀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를 보면서 좀 중기 물량들이라면은 일정 부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다. 그런 업종을 종목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덜했었던 코스닥 쪽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예,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그 대형 IT 쪽에서는 사실 뭐 LED라고 하면 삼성전기나 LG에너텍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못 올라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같은 LED인데도 불구하고 좀 먼저 눌린 영향도 있었겠지만요. 오늘도 3.3%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IT 업종에서 오늘은 좀 눌렸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먼저 대형 IT보다는 조금 더 먼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ICT나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들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에 강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3분기에서도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주들 네오이즈 게임즈나 이런 실적주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코스닥에 먼저 좀 실적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코스닥의 흐름들이 실적 장세 흐름들이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IT와 금융의 반등이 좀 선행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도 실적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장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 6천억 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83조 3천억 원으로 6.2% 늘어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고 금액으로는 5조 1천억 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핵심 선도기술과 핵심 소재 개발 등의 8대 과제가 포함되는데 올해보다 2조 9천억 원 늘린 23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4대강 사업에는 600억 원 늘어난 3조 2,8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 명에 이르고 방과 후 학교에 자유수강권을 받는 학생도 78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에너지 자주 개발률은 올해 10%에서 23%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0에서 201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에서 2014년 한국경제의 지표별 변화상을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초 원천연구 투자 비중이 43.5%에서 4년 뒤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신성장 동력 R&D 투자는 1조 9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지원 대상 아동이 올해 100만 명에서 2014년 116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는 18만 6천 개에서 25만 개로 각각 증가합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서 두 금리의 차이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16%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5.51%로 수신금리 인상폭의 2배인 0.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 차이는 7월 2.29%포인트에서 8월 2.35%포인트로 벌어져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예대금리 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예대금리 차가 더 커질수록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아예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김치 공장들은 앞다퉈 사들이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배추 한 포기는 11,600원의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추석 직전보다 1,800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도 배추값은 한 포기에 6,45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비축했던 물량이 있어서 하나로마트보다는 저렴했지만 내일부터는 한 포기당 11,500원으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김장철까지 이어질 경우 김장 파동까지 우려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미국에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법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200%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가 연계증권 6종과 연 최대 13.3% 수익이 가능한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증권 1종을 30일까지 공모합니다. 주가 연계증권은 코스피 200 및 홍콩 항생지수와 KT 우리금융, SK에너지 우리금융, 두산대우증권,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도이치증권은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도이치증권 코바 실전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혜경 도이치증권 워런트 마케팅 총괄이사가 조기 종료 ELW의 개념과 특징 등에 대해 강연합니다. 기업은행은 거래 중소기업에서 우수 제품을 기증받아 반값 경매 행사를 벌입니다. 경매는 홈페이지의 영피플 코너에서 진행되며 하루 한 차례 소비자 가격의 50% 이내에서 낙찰가를 정합니다. 현재 유모차와 라텍스 베개 등 5종의 물품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판매 금액은 RBK 행복나눔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우리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에 빠졌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 넘게 하락했죠. 화면 함께 보시죠. 일본 증시가 1.2% 내리면서 9,495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이 악재로 작용했고요. 전자 그리고 또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죠. 규제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0.5% 내리면서 현재는 2,614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